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입니다. 39만 세종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행정복지위원회 많은 관심과 성원에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4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지난 1년간 행정복지위원회의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이란 제4대 의회 슬로건 아래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 또 앞으로 챙겨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 고민들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안을 입안하는 한편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마련을 요청하고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3번의 정례회와 5번의 임시회를 통해 33차에 걸친 회의에서 111개 조례안과 동의안 등 175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328건을 도출해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시켰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이돌봄 지원 조례,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입법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둘째,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향상, 청년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년 주거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평생교육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와 신분 보장, 처우 개선 사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서비스 수혜자와 제공자가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과 여성의 권리 신장과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 여성, 가족, 양성 평등,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기능 등 여성 플라자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국가보훈 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80세 미만 참전 유공자 수당을 증액하고 전상 공상 및 순직 군경 유적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참전 및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국가 안위를 위한 노력에 힘쓰신 분들을 위한 예우를 더욱 높였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정책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제고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마련하여 관내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제정과 국제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국제교류 증진을 제고하는 한편 체육인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세종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지원 조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입법활동 이외에도 세종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정책 토론회를 강화하였습니다. 세종시의 핵심 현안과제 중 하나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지난 2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외협력 방안과 국회와의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한 주민자치연합회, 장애인단체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년의 활발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세종 시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종시의 핵심 현안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추진 등 현안에 대해 하나로 뭉쳐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세종시가 주민자치, 문화, 관광, 체육, 복지,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나 예산 낭비 사례, 선심성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는 초심의 자세로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39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유주환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내외부 김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본회의에서 태권도 시범단 관련해서 전에 잠깐 된 일이 있죠. 이번에 사전에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태권도 협회는 세종시 체육회에 예속된 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태권도 협회가 어떻게 집행부하고 바로 직결돼서 이 예산을 서로가 상의하고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인지, 태권도 협회는 사실상 체육회에 요구하고 체육회에서 그 예산을 집행해야지만이 옳지 않은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태권도 시범단 관련해서 1억 5천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 원이 좀 감액돼서 1억 원으로 예결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지금 사업이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그 양국 측의 시장 후보들과의 그런 태권도협회 간담회를 통해서 시범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양측 후보들의 그런 공약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무엇보다도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회에 이제 방청을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해서 2명이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좀 본다고 했는데 자리가 이렇게 또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앞에 공무원 대기실에서 그렇게 좀 기다리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좀 제도를 보완하고, 그리고 사무처에서도 그 청원경찰에 있어서 어떤 권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보안 매뉴얼을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항의 관련된 단체에서 방문할 때는 5명 이내로 좀 제한을 둔다거나 이렇게 막 우르르 몰려와서 상임위 회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안에서 태권도협회가 좀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임위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단체로 와서 의원의 심의 과정을 또 훼손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요, 네. 지금 조금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태권도 협회는 세종시 체육회 예속단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태권도 협회가 세종시 체육회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제 예산이다, 뭐 앞으로 집행되는 어떤 행사이다, 뭐 이런 거는
거기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세종시 체육진흥과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세종시 체육회와 체육진흥과와 해야 되는 건데 왜 태권도 협회와 하느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태권도 시범단이 태권도 협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렇게 와서 했겠죠. 네. 우선은 체육진흥과에서 세종시 체육회 예산을 내려보내고 세종시 체육회에서 태권도 협회로 이렇게 예산 집행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회와 체육진흥과 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심의하는 과정인데 태권도 협회에서는 그 본인들의 예산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까지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겠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핑 홍근지인데요. 관련된 질문인데 우선 당선 1주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개수조정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전에 질문했던 거하고 관련되는데 공교롭게 우리 위원장님이 맡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건이 이제 이슈가 됐어요. 네. 태권도 시범단, 또 4대문,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항목들이 조정이 많이 됐는데 특히 태권도 시범단하고 4대문에서 삭감된 2억 원 예산이 비축제도 다 투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범위에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태권도 시범단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행복의 수관이고요. 4대 관문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행복의 수관이지만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관이 됐었고요. 그 사업들은 상건위에서 아예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4대 관문. 네.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조금 감액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그 음악 관련된 야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1박 2일 그런 이제 교육을 간다고 했는데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그렇게 감액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2억 원이 감해서 비축제에 이제 증액됐던 부분들은 처음에 4억 원으로 이제 비축제가 올랐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최소한 8억 이상은 필요하다 비축제를 제대로 하려면. 근데 이제 예산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는 4억이 올라왔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예결위 때 좀 이번에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겨울 축제가 없다 보니까 더 증액해서 이번에 한번 좀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증액을 여러 위원님들이 또 중재를 모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